시모어는 다람쥐에게 아몬드를 줄 때나 바흐의 토카타를 가르칠 때나 영화 상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때나 바닷가에서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고 눈을 감고 있을 때나 한결같다. 8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지금도 여전히 아이 같고 궁금한 것이 많다.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에서 함께 책 읽는 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권애리 기자입니다. 북적북적이 앞으로 저희 SBS 보도본부에서 신설한 24시간 유튜브 채널에도 방송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성표를 봤는데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재방송도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 그냥 주먹 카메라 한 대 같은 게 놓여 있었는데 지금 녹음실에 카메라도 한 대 늘어났습니다. 장비가 더 좋아 보이는. 근데 골룸은 진짜 옛날 라디오 하듯이, 그러니까 요새는 라디오도 다 유튜브 실시간 서비스를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라디오랑 비슷하진 않고 몇 년 전까지 라디오 하듯이 좀 하는 맛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건 완전히 사라졌네요. 참 이것저것 빠르게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실시간 유튜브 채널에는 또 새로운 재미가 있지 않을까. SBS 뉴스 24시간 유튜브 채널에서 북적북적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것저것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딱 반으로 나눠서 묻는다면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 중에 정답이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북적북적도요. 기왕이면 더 좋은 책을 같이 읽고 싶고 약간 어둠 속에서 이번 주에 책을 결국 제가 결정을 내려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재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밌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일이 재밌다는 게 그 재미라는 게 이렇게 막 코믹 명랑 만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는 당연히 아니고요. 때로는 정말 좀 가슴이 아플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그런 재미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이거 어렵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아는 걸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도 열심히 했지만 오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좀 새삼 점점점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고요. 아마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제 입으로 어른이라고 말해놓고 나니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생활인들, 직업인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가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싶은 책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다음 모퉁이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계속 열심히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갑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책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90살의 피아니스트 시모어 번스타인의 인터뷰집, 시모어 번스타인의 말입니다. 말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당신의 북적은 계속됩니다. 아씨1202님이 12월 2일생이신가 봐요. 아씨1202님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혼자 산 지 20년 차라 공감하기도 하고 깔깔 웃으면서 들으셨다고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봄이 됐다는 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벚꽃 사진도 같이 올려주셔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1202님.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읽었던 김숨 작가의 한명에 대해서도 읽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좀 뒤늦게 좀 봤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10번째 듣고 있다. 같이 목이 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기자님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는 듯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퇴근하면서 벚꽃나무를 보니 횡한 만주벌판을 바라보고 있었을 듯한 13살, 14살 소녀들이 떠오른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울컥했습니다. 아는 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더 알아가자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모어 번스타인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클리포드 커즌이나 나디아 블랑제 같은 빅네임들을 사사하고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일했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은퇴를 하고요. 주로 피아노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음악 애호가들은 진짜 유명한 세계 정상급의 음악가들 이름만 알죠. 시모어 번스타인은 그 한 줌의 소수에 들지 않는,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과 인생과 영혼을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려고 구도해온, 길을 찾아온 진지한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나이에 할리우드 배우 에단 호크를 어쩌다 알게 됩니다. 그의 음악과 삶에 감동을 받은 에단 호크가 시모어 번스타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피아니스트 시모어의 뉴욕 소네트를 만들고요. 이 다큐가 유명해지면서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엄청난 열광을 끌어냈던 다큐 영화였거든요. 에단 호크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 중에서 최고, 이제 비로소 진짜 예술가로서 성공, 이런 헤드라인들을 들고 막 나왔던 영화였는데요. 이 책은 시모어 번스타인이 에단 호크와 그 공동의 친구인 종교학자이자 작가 앤드류 하비와 자택에서 나눈 이야기, 인터뷰를 담은 3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근데 별로 길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술술 읽힙니다. 정말로요. 두꺼워 보이지만 술술 읽혀요. 뚱네는 지금 누구누구의 말시지를 계속해서 펴내고 있습니다. 해밍웨이, 수전 손택, 한나 아렌트 같은 쟁쟁한 사람들이 남긴 말들을 묶은 책들인데요. 시모어 번스타인은 아마도 그 중에 가장 무명이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더 세계 정상급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자신의 길과 영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솔직하고 다정한 이야기를 좀 건네옵니다. 그리고 인터뷰어인 종교학자 앤드류 하비도 저는 여기서 처음 이름을 본 사람이지만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열렬히 배우고자 하는 친구로서 굉장히 솔직하게, 그리고 때로는 좀 정열적인 느낌으로 인터뷰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사람이 털어놓는 자신의 인생과 꿈, 지향점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대화의 향기가 느껴지는 인터뷰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러니까 한 120, 30페이지쯤 지나가면서부터는 같이 대화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인터뷰예요. 그럼 먼저 시모어 번스타인이 에단 호크와 만든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 왜 에단 호크가 이 사람의 인생을 세상과 공유하고 싶어 했을까 하는 부분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에단이 이것을 알았다고 봐요. 그가 자신의 무대 공포증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내가 깊이 공감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모든 연주자가 공연 전에 어느 정도 불안에 시달립니다. 모두가 심각하게 겪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연주자들은 무대 공포증에 대해 압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이겨내려면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 공포증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연주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자신이 하는 일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초인적인 무엇을 해야 해요. 음악가는 엄청나게 복잡한 음악 작품을 음악가는 엄청나게 복잡한 음악 작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워서 연주해야 하죠. 배우의 경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대본을 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한껏 실어서 살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와줍니다. 그 책임감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때문에 긴장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준비가 되었을까? 미천한 인간은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에다는 무대 공포증에 대한 내 논의를 듣고 우리가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내가 대담하게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긴장은 어떤 형태로 표출됩니까? 무척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요? 하비. 아니요. 번스타인.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멈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비. 맞아요. 번스타인. 쉽게 말해서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나는 재빨리 그에게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기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긴장하게 됩니까? 80%, 그러니까 거의 만장일치로 기억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에다는 무대에서 깜빡하게 될까 두려워 심각한 긴장에 시달립니다. 그가 맡은 배역은 그저 정해진 대사를 외우는 데만도 엄청난 양의 암기를 요구합니다. 60페이지짜리 베토벤 소나타를 외워서 쳐야 하는 나와 비슷해요.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나는 그에게 마이클 레빈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손꼽히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애석하게도 3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클 레빈의 반주자로 내 친구 미첼 앤드류스가 있었어요. 마이클 레빈은 경력이 절정일 때 갑자기 무대에서 활을 떨어뜨리게 될 거라는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그의 연주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한 그는 악보 한 부분을 가리키며 반주자 미첼 앤드류스에게 말했습니다. 미첼, 이 화음 보이지? 자네가 이것을 연주하자마자 나는 활을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 각오하고 있어. 공연 때 그는 그 화음에 이를 때까지 흠잡을 데 없는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활을 놓쳤습니다. 활이 무대에 툭 떨어졌고 청중은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죠. 그는 허리를 숙여 활을 잡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나는 아직 건재해. 그러고는 처음부터 다시 곡을 연주했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공포증이 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에단에게 해주었습니다. 몇 주 뒤 촬영 때 에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사가 생각나지 않아 소름 끼치는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연극에 돌입했죠. 청중 모두가 내 비명이 연극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내가 대사를 잊었다는 것을 모르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공포증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비. 감동적이고도 재밌는 이야기네요. 존 길구드가 언젠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대사가 생각나지 않으면 나는 미친 듯이 노려보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청중은 내가 길구드를 연기한다고 생각하죠. 다음 대사가 생각나면 활기차게 이어갑니다. 번스타인. 오랫동안 연주 생활을 했던 나는 독주자 경력을 마감하기로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연주를 그렇게 오래 해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음악적 도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두려움을 무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음악적 도전을 이겨냄으로써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삶의 온갖 우여곡절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싫었어요. 나는 나의 예술과 시모어는 똑같은 것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 연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음악가뿐 아니라 시모어라는 인간도 통합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무대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만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긴장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잘했으니까요. 테이프로 연주를 다시 들으면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었으니 독주자 경력을 마감해도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서 도망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하루의 반은 교습을 해서 돈을 벌고 나머지 시간에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작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작곡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책도 쓰고 작곡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독주자 생활을 끝내는 수밖에 없겠어. 92번가에서 고별 독주회를 마치고 내가 은퇴를 선언했을 때 내 가족과 친구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연장에서 실내악 연주는 계속했습니다. 콘서트 무대를 떠나고 나서도 가르치고 작곡하고 글을 쓰면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50살에 무대를 떠났을 때 누군가 내게 88살에 영화 스타가 된다고 말했다면 내가 들은 가장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라고 말하면 자기 도취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일에 익숙하니까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의 연주에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인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최고의 연주를 해놓고 그저 오늘 하루 괜찮았어 하면서 날려버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아름답게 연주했는지 알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공연에서 이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기 쉽죠. 게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기 쉽죠. 자신과 자신의 연주에서 좋은 점을 인식하기보다 스스로를 비판하고 실패에 연연하기 쉽습니다. 여기도 한번 줘. 그러니까 다 한 장씩만. 네. 당신들이 내게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랬어요. 대체 왜 나 같은 사람에 관해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는 거지? 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에단 같은 유명한 영화 배우가 왜 감독을 맡고 싶어 하는 거지? 질의응답 시간에 그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를 적어도 하나는 들었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늘 삶이 내 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어를 통해 내가 연기하는 모든 것이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이것이 그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알아보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시모어는 어떻게 음악가의 측면과 개인의 측면을 통합할 수 있었을까? 여기 맞든 거든 잘라줘. 사실 누구든지 다시 할게요. 사실 누구든지 이런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꼭 직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뭔가에 대해 열정을 갖고 그런 열정이나 관심을 최대한도로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의 모든 요소가 발달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적 세계, 감성적 세계, 지성적 세계, 육체적 세계가 그에 따라 발달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당신의 개인적인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책장 한 번만. 나는 모든 사람이 재능을 타고난다고 혹은 특정한 뭔가를 탐구하려는 내밀한 욕망이 있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재봉기술, 정원 가꾸기 혹은 요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능이든 간에 우리가 가진 재능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단과 나는 완전히 멍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감동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격찬의 리뷰와 칭찬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보고 난 사람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음악가가 아니어서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하비,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번스타인. 여기 번스타인 다시 할게요. 야, 쳤어, 마이크를. 번스타인. 번스타인 다시 할게. 번스타인. 우선은 자신이 관심 가는 활동, 자신의 재능에서 비롯되는 활동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꼭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열정이 있는 무엇이든 다 무엇이든 다시 할게. 무엇이든, 열정이 있는 무엇이든 다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뭔가에 열정이 있었는데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뉴욕에서 공연 인터미션 때 한 여성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화를 보았어요. 나는 예전에 작가였는데 10년 동안 글을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영화를 보고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뭔가가 사람들에게 너무 늦지 않았다고 알려준 겁니다. 나를 봐요. 88살인데 아직 정정하잖아요. 질의응답 시간에 나는 과학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뇌 손상을 입은 게 아니라면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용량은 커진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상영되면서 이런 메시지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 덕분에 용기를 내서 아직 열정이 꺼지지 않은 관심사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이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겁니다. 합의. 선생님이 열정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 무척이나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그냥 사그라지게 내버려뒀으니까요. 영화에서 선생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을 보니 기분이 어떤가요? 번스타인. 영화에서 내가 연주한 것을 당신도 보았겠죠. 나는 비록 37년 동안 독주회를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잘 해냈어요. 앤드류, 당신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겠죠? 합의. 물론이죠. 번스타인. 나는 그 독주회에서 내가 멋지게 연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주하기 위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연습한 대로 연주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대중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컴백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은 나보다 훨씬 어린 음악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8시간을 연습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2배 더 준비해야 해요. 나는 다른 친구들을 사적으로 초대해서 두어 차례의 예행 연습을 가졌습니다. 내 연주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 평가와 함께 녹음해서 다시 듣고 해석의 태도를 바꾸고 어떤 패시지는 다른 운지법으로 연습했어요. 요컨대 살아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대에 다시 섰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네. 친구 빌과 함께 택시를 타고 스타인웨이로 갔습니다. 웨스트부터 다시 할게. 친구 빌과 함께 택시를 타고 스타인웨이로 갔습니다. 웨스트 57번가에 있던 스타인웨이 알아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피아노 전시실로 손꼽혔던 곳에서 마지막으로 벌어진 행사였을 겁니다. 내부 장식이 꼭 궁전 같았어요. 전시실 앞에 웨스트 57번가를 향해 거대한 창문이 나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안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긴장되던지 이러다 병원에 실려갈지도 모르겠다 싶더군요. 거리를 건너 창문 앞에 섰습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안에 앉아있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친구들과 제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애단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노가 강렬한 조명에 휩싸인 것이 마치 태양이 위를 비추는 듯한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피아노 안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있었고 사방에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피아노 뒤쪽 발코니에도 하나가 있더군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버틸 방법이 없겠어.
설령 영화 촬영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버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후대를 위해 영화를 찍는 자리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이곳이 내가 죽을 자리구나. 여기 들어갔다가는 심장마비가 오겠어. 그렇더라도 음악 무대에서 죽는 것이니까 괜찮아. 게다가 영화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참 극적이죠. 그냥 이거 게다가 영화는 그냥 할게. 아까 내가 합의 안 하고 네 했을 때는 그냥 그건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지. 게다가는 합의니까 다시 할게. 합의. 게다가 영화이기도 하고요. 번스타인. 맞아요. 참 극적이죠. 어쨌든 나는 건물로 들어갔고 에단이 나를 보더니 껴안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중요한 공연을 앞둔 연주자들이 그렇듯이 나도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굴었어요. 원래 이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죽을 만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근사한 안락 의자에 앉았을 때 에단이 내 쪽으로 와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앤드류, 에단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기적 같은 차분함이 내게 밀려들었다는 것을 믿겠어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편하네. 참으로 다행이야.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졌지?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다음 날에 밝혀졌습니다. 에단이 나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고자 연주한 것이란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를 실망시켜서는 안 될 일이었죠. 다큐멘터리를 보니 연주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설마 그들에게 사라 베르나르트와 그녀가 긴장했던 이야기를 하진 않았겠죠.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런 차분함을 피아노에 가져와서 독주회를 곧장 짜깁기 없이 연주했습니다. 비디오나 영화로 촬영하는 음악회는 재촬영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연주자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다시 촬영해서 이어붙이죠. 나도 몇몇 실수를 했지만 대수롭지 않은 실수여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순간 공황장애에 가깝게 긴장했던 내가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그렇게 놀랄 만큼 차분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때면 일시적으로 자신의 취약한 상태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는 에단을 위해서 연주했습니다. 합의. 선생님, 제가 수행하면서 배운 것은 진정한 봉사란 사적인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맞춰지는 이타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에단에게 완전히 봉사했고 그가 선생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존중했어요. 불교 현자 사라하가 했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이것은 나 자신이고 저것은 타인이라는 환상. 당신을 속박하는 이런 구별의 환상에서 자유로워야 당신의 자아가 해방된다. 선생님은 온전히 에단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켰어요. 맞아요, 앤드류. 나는 모든 음을 에단이 들으라고 연주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보니 내가 공포에 질려 연주를 그만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에단은 이거를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공연이 끝났을 때 나보다 더 안도했겠죠. 그것도 성공으로 끝났으니까요. 공연이 미안해, 여기 다시 할게.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긴장하는 대목을 찾는 문제에 대해 청중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중 전체가 한꺼번에 나한테 몰려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에단과 나는 팔짱을 끼고 57번가를 건너 러시안 티룸으로 갔습니다. 촬영 감독 램지가 뒤에서 우리를 찍었습니다. 영화를 보니 이 장면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스태프들은 이런 장면을 몰래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맞드는 거 좀 잘라줘. DVD에는 다큐멘터리 뒤에 공연 전부가 수록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러시안 티룸으로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끝날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공연과 차분해진 순간에 대해 에반을 위해 어떻게 공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좋아요. 사람들이 왜 영화가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다가갔는지 너무도 잘 이해하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겸손해지고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청중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내 메시지에 반응하리라 믿습니다. 내가 비록 천재는 아니지만 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재능을 추구하리라 믿습니다. 꼭 천재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선생님이 전하는 것은 자신의 깊은 열정을 확인하고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재인지 아닌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각자 타고난 재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합의 여사 안 해도 되겠지? 합의가 얼마나 말을 하나요? 맞습니다. 이 되게 애매하지?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번스타인부터 다시 할게. 그립부터. 네. 번스타인. 그리고 각자 타고난 재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합의. 맞습니다. 번스타인. 이건 내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들은 유튜브에서 누군가의 연주를 찾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템포를 들으셨어요? 제가 치는 것보다 훨씬 빠른데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빨리 칠 수 없다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말하죠. 너는 이 작품의 올바른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는 템포를 골라야 해. 너의 재능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해. 너의 경쟁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네 자신이야. 이렇게 제자들은 대가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읽게. 이렇게 제자들은 대가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칠 수 없으면 연주할 자격이 없다는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방금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을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으로 펼치고 싶고 이것은 내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작곡하거나 글을 쓰는 일에서 호평을 받아 성공하면 비록 이 분야의 최고 이름들과 겨룰 수는 없더라도 내게는 여전히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합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에요. 번스타인. 맞아요. 합의.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계적 명성이 있거나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행복해지려면 쇼핑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도중이라도 문득 자신의 삶이 가장 깊은 진실, 가장 깊은 열정에 맞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번스타인. 전적으로 동감해요. 나는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얻어간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그들은 영화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선생님이 무대 공포증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서 겪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죠.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을 보았어요. 누구든지 다른 인간의 그토록 발가벗겨진, 그러면서도 그토록 묵묵히 용감한 모습을 보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이지만 마음속 깊은 진실을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말입니다. 번스타인. 그들은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제자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봅니다. 나는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도 이런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다큐멘터리의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가 삶을 자신의 양손으로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바라고 찾은 멘토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되 자신을 구하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